나 늦게 오면 여기 이재정의 정수기 바꿔보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명함 딱 지고. 안 되면. 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이명박근혜 나는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공개한 우리 아리따운 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들은 이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잔다르크다. 내키지 않으신가 아니, 이건 봐요. 추미애 대표님 고유의 그거 아닌가요? 네, 추다르크. 네, 추다르크. 예.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심지어 이영애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도대체?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 맑고 맑은 목소리로 또 상대방 가슴에 또 비수를 내리꽂는 쌈딱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분은 동의하나 1분 동의가 안 되네요. 쌈딱이라기보다는 썸딱? 사람이 마음 설레게 하는 썸딱? 예. 이영애 저 부분 마음에 드네요.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국제회의에 가서 네. 대만의 팔선 의원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배우 닮았다고. 그러니까 대만에는 한류 열풍이 있어서 일부 여배우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떤 여배우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이러더니 이용애 이러는 거예요. 절대 용녀가 아닙니다. 이용애. 대장금을 보셨던 거죠. 자, 네. 진행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고 치고요. 저희 둘은 사실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 일종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죠. 인권법 학회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좀 나름 잘 지내왔던 사이고, 특히 이제 둘이 같이 히말라야도 가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둘이 같이 둘만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꽤 긴 산행을 했죠. 네. 사실상 저희의 수장이셨어요, 이분이. 학회장. 학회장이었는데, 네. 학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분이 맞는 거였는데, 인권법학회라고. 진짜 안 했어요. 인권법학회라고 하지만 단순한 동아리 차원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커리큘럼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상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학회가 많이 채웠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토론회나 강사 섭외해서 강연을 들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인물을 뿌렸죠.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흡사 총학생회에 유사한 그런 활동들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 그거 기억나요. 우리 교도소 방문 보통 하는데 교도소 인권 사태를 데이트였어요. 그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수원에서는 리얼하게 그런 현실들을 이제 절감하게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자료를 배포를 하곤 했었죠. 그 기억도 납니다. 열악한 교도소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 유인물이 대박이 났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각 교도소에 가셔서 그 유인물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시고 막 이랬더니 당시에도 그런 분들 있었어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를 갔었는데 교도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질문들을 보니까 법조계에도 불순분자 좌익 세력들이 침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쇼생크 탈출의 교도소장 같은 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법 학회가 그 당시에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다가 많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 해서 단연 돋보였어요. 우리 학회장님이었고 당시에 저희 기관장님한테 불려가서 너 머리에 뭐가 들었냐 하면서 이제 그 비속어에 가까운 막 그런 맞아요. 얘기도 들으시고 무사히 졸업도 못할 뻔하셨어요. 머리에 똥이 들었냐고. 똥이 들었냐고. 아침에 듣기는 곤란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전 생각했는데 아직 방송인으로서 무익진 않으셨네요. 그때 그 토론회를 하면 옷을 벗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나체로 토론회를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 그건 뭐 대단하냐 하실지 몰라도 당시 변호사 자격증을 얻지 않았던 아직 따고 있지 않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종속족일 수밖에 없는데 학회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이 정말 든든하게 버텨줬던 것 같아요. 든든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바보짓을 하니까 그쪽도 포기한 거 아닐까.
예, 아름다운 기억이고 그때 고민들 바탕으로 해서 민변 활동도 같이 하고 여전히 뭐 국회에서도 고민이 있으면 이제 예. 넙죽 상의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뭔가 동료입니다.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 때 이재정 의원을 끌어오고 싶다. 그럼 저한테 그 태스크가 주어지고요. 저를 끌어오고 싶다. 그럼 또 이재정 의원한테 그걸 태스크를 줘요. 서로 끌어오라고. 예, 근데 사실은 뭐 서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이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 이러면 뭐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말싸움 짤, 뭐 눈싸움 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많은 분들이 몇몇 영상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벌써 1년 전의 영상들 안종범 수석에게 그 말 이제 수사받으면서 하실 거냐고 이렇게 했던 거라든지 뭐 황교안 총리와 관련된 영상들. 오방끈. 예. 그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그간 1년 사이에 뭐 소방청 독립을 위해서 법안 발의한 게 통과됐다든지. 오히려. 예. 등등 세월호 잠수사분 관련된 법안 통과 등등.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충분했을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방꾼 얘기를 하시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이 네. 예. 만나서 많은 분들이 8월의 크리스마스 저 너무 좋아해요 하면은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게 몇십 년 전 영화인데 그 이후에 나는 수많은 작품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만 하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강한 한 이펙트를 딱 주면요. 그 이펙트를 중심으로 뉴런이 작용을 하는 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예. 몇 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 하면 그게 떠오르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오방끈이요. 어쨌든 뭐 뉴런까지 농담입니다. 동원하시고 네. 되게 있어 보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제가 봐도 단순히 뭐 어떤 상대 당이나 정부 관료들과의 어떤 말싸움 이게 주가 아니라 정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관 처우 개선 네.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방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 주셨잖아요. 저희 소방청 개청하고 지금 국가직화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그 많았어요. 덕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저희가 버킷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처럼 아이스 버킷처럼 저희는 소방관들의 분진의 고통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라고 해서 밀가루 또는 파세지 이용하셨죠.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은 실제로 소화분말을 쓰시기도 쓰시겠는데 첫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정우성 이런 분이 그러니까요. 김혜수 이런 분이 하시면서 이분이 묻히셨는데 뭐 묻혀도 되는데 예. 진짜 저희 처음 생각했을 때 그런 유명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막 박보검에 막 네. 정우성에 막 예, 류준열, 예, 한지민, 예. 김혜수, 와, 예.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봤잖아요. 방금 화면에 살짝 비치고 가셨는데, 어머! 예, 저 좋겠다. 진짜 남은 의정 활동에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날 그 순간입니다. 저희 보좌진들 전날 이후로 굉장히 저 뭐라고 하시는데, 남은 의정 활동에 여한이 없다 그래서 다른 방 찾아봐야 되냐고. 그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우성님은 진짜 키가 크시네요. 너무 크셔서 제가 어. 그날 이후로 하이를 2cm 올렸습니다. 진짜 예. 키가 크시네요. 보통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은 약간 키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게 네. 아닌 실제 예, 키가.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대중적 스타긴 하지만 네. 배려심이 되게 많으셔서요. 전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당일 대통령 주변에는 소방청의 뭐 수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앉은 게 아니라 소방관 분들 중에 어쨌든 소방관의 날 행사 때. 네네. 네. 당일 정우성 씨가 함께 하셨는데요. 대통령님도 함께 하신 행사인데 전 정우성 씨 얘기만 하고 있네요. 대통령님 옆에 앉은 분들은 우리 순직 소방관들의 유가족 분들이셨습니다. 네. 뭐 성난정 사고 당시에 유가족 분들도 오셨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정우성 씨가 그렇게 두루 챙기는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다정다감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뭐 만나보셨다니까 부럽네요. 어쨌든 저의 그런 의정 활동에 가장 처음 손을 내밀어주는 분이 바로 박주민 의원님이시고요. 그때 이후로 그 노력이 보태져서
결국은 국민적 호응에까지 이르게 됐고 처음에 제가 박주민 의원님한테 그거 부탁드릴 때는 정말 죄송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수고 끼쳐서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인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봉도사님 정봉주 의원님은 전화 와서 본인이 해도 되겠냐, 본인을 지명해달라고 부탁하시기까지 하는 이벤트로 이어졌습니다. 영업 비밀인데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이미 여러 군데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서요. 예. 자, 그래요. 이 정도로 좀 근황 토크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슈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각종 시민단체 또 언론사에서 베스트 의원으로 이재정 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게 청와대의 여러 기록물들을 정말 고생해서 입수하셔가지고 그걸 또 공개를 하셨던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네. 청와대 캐비넷 문건으로 청와대 캐비넷 이제 문건. 이야기되고 네. 있는 그 문건들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자마자 네.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보시고 싶어 하셨어요. 네. 누구나 알죠. 그 내용 안에 이제 어떤 민감한 내용들이 국감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건 누구나 짐작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르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금 달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방 식구들이 이것이 문제되기 훨씬 전부터 국가기록물 문제를 고민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행권을 가지냐 마냐 하기 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록학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 안행위 지금은 행안위인데요. 행정안전위의 소관기관이 국가기록원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든 이 문제를 국민께 공개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시려고 했는데 꼭 저만 이렇게 먼저 선점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었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 보좌진들의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에 대한 관심들이 여건의 성과기 때문에 제가 마냥 또 겸손할 수 없는 네. 그런 지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자랑할 건 좀 자랑하셔야 예. 되고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요. 예, 어떻게 뭐 본받으시겠어요? 제가 본받아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비밀 기록이래요. 제가 보고 싶은 거. 15년 후에 오라고. 아, 15년 뒤에. 그러면 앞으로 4선 쭉 하셔야 그 기록 보시겠네요. 15년 후에. 꼭 사선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딴 분이 보셔도. 다른 분이요. 자, 근데 이게 뭐 카피가 안 되고 결국 다 네. 손으로 써야 되는, 그래서 손으로 써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록원장부터 시작해서 기관장들은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이고 네. 공무원들도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적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로서 어떤 지적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쉽게 타협하지 못했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됐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조금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기관장에게 어떤 걸 강요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법률가시잖아요. 비밀 기록은 어차피 못 보는 거고 그렇죠. 비공개 기록은 저희 못 봐요. 맞아요. 근데 공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죠. 그쵸. 그걸 만일 제가 야당 의원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썸딱이잖아요. 썸띵 스페셜한 썸딱인데 야당 의원이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제가 등산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어쨌든 그 조직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속도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직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설득이 필요한 문제다. 법리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일단 먼저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더 실랑이를 하지 않았던 건 있죠. 그래서 상대 당도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에 이관된 기록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아우, 넙죽 같은 방식으로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보러 가고 싶어서 토, 일을 시간 내서라도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볼 수 있으니까. 보좌관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보좌관이 가도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공부하듯이 기록을 뒤질 수 있는 의원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녀오시라고. 네. 제가 넙죽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보좌진들까지도 다 고생하면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신 건데 공개한 내용이 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네. 수석비서관회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네. 그래서 통상 대수비 대수비라고 하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실수비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공개하신 내용은 주로 실수비 문건인가요? 네네. 대수비 문건도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하신 일이 크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비 회의록은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고 실수비 회의 이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어떤 기관에서 자그마한 회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은요. 급수를 떠나서 거의 장관보다 더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원래 수석비서관은 예. 차관급인데 예, 실제로 그럼에도 파워는 불구하고 장관 이상이죠. 예. 서로 그 급수대로 차관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회의 내용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대통령의 심기 일변도에 그런 고민들만 하고 계셨던 거죠. 일주일에 3번 동안. 나라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뭐가 관심 있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주로 논의되는. 예.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벽화가 부산 어디에 그려져 있는데 그거 아직 걸려 있더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게 지워져요. 작가의 허락도 안 받고. 이번에 제가 부산에 국감 가서 서병수 시장한테 그걸 물었는데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수비 회의에 딱 나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홍대에서 시쳇말로 찌라시가 불어졌다. 이런 얘기가 국가의 경제를 고민하고 우리 안보 외교를 고민해야 되는 실수위에서 몇 줄 나옵니다. 한 5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홍대에 대통령 비방 찌라시가 뿌려졌다. 적극 엄단하라. 이런 얘기를 장관 이상의 파워를 가진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수석비서관들이 일주일에 3번씩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기 밑에 행정관이 좀 알아보고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관이 해도 뭐 할 문제죠. 할 문제죠. 사실상은.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도 국정감사 때 여러 수첩 메모나 청와대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면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거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청와대가 일하는 방법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수첩에 다 기재하고 일 끝. 다음에 모여서 또 회의에서 수첩에 적고 일 끝. 수첩놀이 하냐고. 감사원이든 뭐 대법원이든 다 니들 실명까지 나오고 다 한다. 사람 이름까지.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뭐 연락도 없었고 자기네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제 뭐 하나의 뭐 사소한 예지만 부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림이 지워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석 비서관들이 직접 가서 밤에 지웠어. 아니면 그 수첩에 적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데스노트야. 데스노트.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까지 그 의사가 전달되고 또는 다른 기관까지 전달돼서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회의 내용대로. 제가 공개했던 것도 뭐가 있냐면 그 안종범 수석 수첩에 CJ 이재현 회장 관련돼서 권순일 그 대법관한테 네네. 메시지 보내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이 형 집행정지나 구속 집행정지가 된 다음에 예. 나중에는 사면복권돼요. 근데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수첩에 기재된 대로는 다 돼. 그 수첩 나도 갖고 싶다. 그 수첩 저도 갖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저는 탈모 극복 이렇게 딱 쓰겠습니다. 난 조국 통일 쓰려고 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른 정치인이군요. 아니 탈모 극복만 쓴다고 수첩 한 권이 다 써지진 않잖아요. 우선 일단 그걸 한번 써보겠다는 거 싫으면 저한테 한번 해봐야지 부작용 있나 없나. 살신 성인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오늘 아침 머리 제가 만져드렸습니다. 자, 이게 근데 2015년 3월 16일 이후 거라고요? 네. 이병기 비서실장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소위 뭐 점잖다 이런 표현으로 점잖다. 잘 안 등장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분의 주재 회의에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왕 실장님, 예, 김기춘 실장님은 어땠을까? 김기춘 실장님 대단했을 것 같은 예, 느낌인데요. 그 기록은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이관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분류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고 오진 못했던 내용인데, 이게 핵심적인 보물들이 그득그득할 것 같은데요. 예,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녀오면 다녀오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저는 좀 원칙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싶어서요. 이번 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상 상시 국감처럼 의정활동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는 우리 적폐청산위에서 적폐청산위는 종료 시기가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거든요. 좀 의견을 구해서 마무리를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께도 관련된 내용 공유하면서 또 상의 드릴게요. 네. 공개하신 내용 중에 좀 황당하다, 막 이런 거 정말 너무하다 싶은 거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죠. 소위 보수단체라고 얘기하는 어용단체들 활용하고 언론들을. 화이트리스트? 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미 알려진 그것들이 뭐 굉장히 구체적 주문으로 돼 있고 심지어 회의록에서 거의 청와대 행정관한테 일 시키는 양 서스럼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하고 독립된 주체에 언론기관이나 바깥에 소위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데를 그렇지. 명명만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막 회의를 한다. 예, 그렇죠. 뭐 동원해서 해라, 거기 행정관 이 일 해줘 이런 것처럼 회의에 기록되는 게 전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영방송들이 그런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나의 기관 방송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를 좀 한두 개 좀 들어주시죠. 조선일보에 어떤 데서 나온 기사가 굉장히 좋으니까 EBS, KBS 뭐 같은 기조로 나오도록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홍보 기사가 좋았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어디선가 먼저 하나 기사를 쓰면은 그렇죠. 그와 유사한 패턴과 내용으로 기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군요. 그 내용을 본 모 언론사가 취재를 했어요. 네. 했더니 실제로 그 담당 기자가 그런 취지의 명령을 받은 거죠. 상사의 명령을. 취재해라. 요 내용과 유사한 기조로 해라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해왔습니다. 뭐 국정교과서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뜨는 게 국정교과서, 국정역사 교과서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나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확인한 거의 한 1년간 통상 이제 평균을 낸다면 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본 정도의 A4지, 네. A4지 앞뒤로 한 10포인트 정도의 10포인트 정도의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매 회의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있으면 일주일에 3번 매 회의마다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국정교과서 얘기만 있어요. 4분의 1이. 사실상 핵심적 과제였군요. 그렇죠. 당시 우리 경제 문제 얼마나 심각했어요. 외교 문제 얼마나 심각했어요. 대북 문제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4분의 1이 국정교과서 문제였는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야, 청와대가 그냥 홍보회사 같은 느낌? 사소한 단어의 사용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석비서관님들이 거의 뭐 무슨 컨설팅 업체에 소속되신 분처럼 뭐 이미지 그다음에 그때 나오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상사로 여겨질 수 있는 국민들의 비판 등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들어가 있어서 이분들이 장관급의 정책을 구상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제끼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다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점수 매기는 거, 장관들 점수 매기는 거. 장관들 점수를 매겨요? 예, 장관들이 뭐 외교부 장관이 훌륭한 외교를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뭐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점수를 매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점수화 시킬 수 없는 주체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점수를 매기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언론이 있다, 기사가 있다. 관련 기사를 각 부처별로 대응하면 그 대응의 건수를 보고 점수를 줍니다. 75점, 85점. 그러더니 어느 부처 장관은 좀 부족한데 평균치를 올려라. 평균 점수를 다음에는 뭐 85점까지 올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또 장관들 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믿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기분 맞추려고 국민의 기분을 맞춰야지
욕 나오시겠어요? 아니, 그것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이었다면은 화이트한 방식의 점수 매기기도 나와요. 네. 대통령 유난히 순방에 열을 올리시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순방 많이 다니셨죠. 다녀오셔서 정말 외교적 성과로 이어져서 그게 우리 국가 경제 또는 뭐 국가에 여러 가지 이점을 주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다녀왔다는 자체가 어쨌든 포장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고 난 뒤에 아니 뉴스 가치가 있으면 언론은 받는 거죠. 네. 언론 보고 뉴스 몇 개 생산해. 이거는 과거 정권에나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인데 그 일을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이 안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왔다 이거죠. 억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또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하명을 하십니다. 방송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하라.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행간에 생략된 것이 그런 하명이 내려가고 보호하라 하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각 방송에 그러니까 출연할 계획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연하고 난 뒤에는 방송 같은 거 보고 청와대 행정관이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장관이 언제 어디 가서 어떤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다. 이게 꼭 초등학교 시간표처럼 나옵니다. 장관님들이 대통령의 순방을 홍보할 계획. 그거는 정말 이거 1점 더 받고 가산점 더 받아서 한 달이라도 더 연명해야 되는 우리 장관님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장관들 뭐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아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놀란 게 김기춘 비서실장 것은 아직 못 봤다. 예, 이관이 이제 조금 늦게 이루어졌고요. 국가기록원의 뭐 절차상 이관 이후에 이제 소분류, 대분류, 분류 작업이 필요하고 소위 말하는 목록화시키는 거. 워낙에 국가기록이 잘못 관리가 되다 보니까 목록이라는 게 지금 없던 상태에서 기록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붙이고 분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분류가 안 끝나서 미처 확인을 해오지 못했고요. 김 전 실장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네네. 통진당 해산, 네.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네. 굉장히 좀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후에 제가 보고 온 이병기 실장의 기록만 보더라도 네.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기승전결 안에 이제 전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에 해당하는 기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하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제 이 실수비, 대수비 이런 비서실장 주재 이런 수석비서관의 회의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기록들도 좀 봤었는데 네.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안건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처음에 위원들을 선임하던 당시부터 청와대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는 이번에 비례대표 들어온 그쪽 당의 전사님들도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예,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름 좀 까주세요. 전모 전사. 전희경?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팩트니까 그분도 이제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방식으로 이제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 관여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기록에서도 봤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는 어떤 방식으로 노골적인 회의 내용이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 해산 등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후속 점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들을 TF팀을 꾸려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던 그 당시 청와대는 어느 정도 관여가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정권 관련된 것만 보신 게 아니라 MB 것도 보시긴 보셨다면서요? 예. MB 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디도스 사건 때 김효재 수석의 비서관이 자기 집으로 이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갔던 청와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국정원이 보고하거나 이제 경찰이 보고한 정보 보고 내용 그리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적어온 내용 중에 그것과 관련된 MB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그 첫날 우리 적폐청산위에서 각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서 그때 이거 본인 잊으셨어요.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박형준 지금 현재 썰전 진행자로 계시죠. 그분들이 출마할 거니까 청와대 차원에서 창구를 만들어 도와줘라.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혹시 청와대 이름 팔아먹게 이 사람들 감시하라가 아니라
이름 팔아먹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은 원래 이름 팔아먹지 못하게 그렇죠. 막는 데인데 네, 이름 팔아먹도록 이름 팔아먹도록 도와주자. 창구를 개설하자 이래서 창구를 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구체적인 근데 계획이면 지금 그 당시 그 문건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이 네. 좀 당당해요. 왜냐면 야 근데 내가 떨어졌잖냐. 그렇죠. 돈 받고도 떨어졌으면 더 부끄러워야지.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당시 MB의 방송 장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마 했는데 확인한 내용들이 많죠. 굉장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KBS 장악 문건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MB 문건 중에 네. 아주 세세하게 장악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게 담겨 있었죠, 그죠? 맞습니다. 뭐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뭐 당시 김인규 차장이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차장을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들어가 있었고 내부 구성원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좀 분류를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송사 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방송사의 수장이 관리한 게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청와대 차원에서 모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범죄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국헌을 물랑케 할 정도의 큰 범죄들을 이적단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 국가적 과제를 다 내팽개치고 국가를 이렇게 내팽개쳤으면 그 정도 청와대가 아니라 이적단체 정도가 아닐까요? 헌법을 유린하는 걸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실행하고 그랬던 그 문건들이 쏟아진 건데, 근데 이 문건 입수 과정도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갔다가 디도스 사건 때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걸 검찰한테 압수당해요. 그럼 검찰이 가지고 그 내용이 불법하니까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되죠. 청와대에 그냥 반납했다면서요. 네, 청와대에 줬고 일부는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갔었는데 그 내용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된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적폐청산위에서 공개를 했고, 그때도 검찰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MB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기록이 활용이 됐을까, 어땠을까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주요한 증거로 검찰에서는 다시 주목해 봤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짐작합니다. 네,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아이고, 참. 아까 이제 그 얘기도 잠깐 해주셨어요. 그 청와대에서 공개 회의를 해가지고 몇몇 청와대 출신 사람들이 총선에 나갈 때 지원하라. 사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냥 선거 때 우리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추상적 언급만으로도 탄핵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탄핵 소추가 됐었었는데 물론 이제 헌재가 기각을 해서 맞습니다. 탄핵 결과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도와줬다. 또 도와주려고 했다.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탄핵을 그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MB가 저렇게 공항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정도로 당당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MB도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응당 그랬어야 할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니 하는 말을 정말 하기 좋은 말로 정치 보복이란 말 너무 많이 쓰는데 저는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최후가 정말 말로가 참담했던 그분, 그러니까 골목성명하셨던 그분의 인생하고 겹쳐지면서. 골목성명은 전모죠? 전모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 뭐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재밌으라고요? 예, 재밌었어요. 어떠십니까? 뭐 이런 기록물도 공개하시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런 기록물들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거고. MB의 뭐 소환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 이제 MB를 처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률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씨밥 새끼, 이명박 씨의 밥새끼, 이명박 씨 밥새끼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명박 씨 밥새끼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분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 될 것 같아요? 제가 법률가시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난 9년간
법률가가 무의미한 시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점술가의 점사보다도 훨씬 더 예측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수사도 마찬가지고 법원의 판결도 그랬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유라면은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는 네. 것이고 그럴 때 전문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의 예측이 법리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십 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검찰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원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왔어요. 11일 만에. 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렇게 풀려나면 MB에 대한 수사에서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지금 뉴스들도 그걸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충격이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구속적부심이 이렇게 실효성 있게 제대로 활용이 된 적도 없습니다. 네. 구속적부심 일반 피의자들이 잘 안 되죠? 예.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대비되는 게 영장 실질심사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던 당시에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은 네. 재심처럼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1심에서 선고받고 다시 다퉈봐야지 하고 2심으로 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신급제로 운용되잖아요. 근데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난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게 구속적부심인데요. 네. 구속적부심은 재심처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해도 거의 안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 그래서 나오지 거의 않죠. 활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정말 구속적부심을 인권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때부터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지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또 이번에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나는데도 또 우병우 전 수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전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실세들이 이미 끈이 떨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일면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기득권에 여러 가지 그물망을 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녹록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고질화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MB 네. 즉 이명박 씨 밥새끼를 무상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보면은 법원과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 또 법대로 한다는 그런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첫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고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 정도 되면요. 벌써 구속영장 나왔어야죠. 나왔죠. 예. 그건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측조차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그 기관들이 얻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2년 거의 다 돼가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도 한 6개월 이상 되셨습니다. 예. 요즘 어떠십니까? 좀 많이 힘든 국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초선이고 어리바리 이제 처음 했던 작년 국감보다 되려 이번에 많이들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당이면서도 여전히 야당 같은. 예,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어떤 것 하나 이제 야당으로서 여유 부릴 수 없는 시기여서 제가 얼마간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돌려서 꼽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죠?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네. 야당이던 당시에도 저희가 정부를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한 그런 방식의 고민들만 한 것 같지만 불비한 시스템을 채워나가는데도 정말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번에 지진 사태가 발빠르게 그래도 문자 대응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제를 지적하시고 관련된 법안을 제안하시고 맞습니다.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성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 탄핵에까지 이르는 멋진 야당 의원이기도 했지만 야당이면서도 꼼꼼하게 정책적 공백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게 되고 큰 그림으로 고민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지만 여당으로서의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네. 또 야성을 유지하면서 예. 또 챙길 건 또 챙겨야 네네.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 다들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이번 국감 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발끈할 필요는 없었지만 싸움딱 또는 모방끈을 얘기할 때 호응해 주시는 분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협치라는 틀로 예. 참 민망하네요. 참 정우성 씨를 앞에 두고 있는 제 표정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천사지요. 예. 다음에 오방떡을 좀 같은 사람 다른 용액이 표정일 떡.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을 늘 과거로 가는 회귀하는 것인 부정적인 방향으로 매도하는 언론 일부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적도 있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모든 정치인들은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밝은 에너지로 국민과 소통하고 싶어요. 네. 예, 그게 모두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덮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느냐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은 누구한테든 범죄의 증거를 덮을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헌법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조금 머리 굵었다고 정치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원칙적 판단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이 좀 많아졌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약간의 고민이 좀 덜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박준희 정수기 이재정 의원님과 이명박근혜 시절 청와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 황당한 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2기 특조위를 설립하는 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네. 내용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표대결도 해야 돼서 상당히 네. 긴장되는 상황인데 국민분들께서는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JTBC 보도. 이런 가운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근거가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법안이 처리됐는데 결과를 지켜본 세월호 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일부 가족은 안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활동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특조위는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한은 최대 2년인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상 신속 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아 처리된 1호 법안입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도 수정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걸로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내부 반발 때문에 막판에 이탈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과는 다른 구성의 국회 의석수 맞아요.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이뤄낸 국민이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들여봐 주십시오. 정말 칭찬해야 될 분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수사로 사회적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분들 좀 구분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일 있는 본회의 상정의 그 중요한 안건들에도 같은 야당이라도 실제적으로는 동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등등 여러분들 확실하게 쳐다보시고 따끔한 회초리 주셔야지 국회의 험한 이 의석수의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하고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갑자기 좀 태도를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국회 내에서 농성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거기 있다 사실 오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말끔하지도 않았고 얼굴이 좀 깨끗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여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는 것 그것이 적폐청산을 성공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우리 의회 동료이지만 국민의당 여러분들께 간절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있는 당으로서 뭐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캐스팅 보트라는 게 꼭 양쪽을 균등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 이번엔 얘가 확실히 맞아. 그럼 얘한테 몰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하신 말이 정말 확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극중주의자가 되지 마시라. 극중주의자가 무엇이냐면요. 그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하고 똑같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사형제를 유지하자고 주장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극중주의자는 그러면 반만 죽이자고 얘기할 거냐. 그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신뢰를 걷어가는 그런 국민의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함께해요. 예. 오늘 속 시원한 말씀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쁜데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적폐청산 정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화면에 살짝 비추고 가셨는데, 어머! 예, 저 좋겠다. 진짜 남은 의정 활동에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날 그 순간입니다. 저희 보좌진들 전날 이후로 굉장히 저 뭐라고 하시는데 남은 의정 활동에 여한이 없다 해서 다른 방 찾아봐야 되냐고 그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우성님은 진짜 키가 크시네요. 너무 크셔서 제가 그날 이후로 하이힐을 2cm 올렸습니다. 진짜 예. 키가 크시네요. 보통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은 약간 키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게 네. 아닌 실제 네, 키가.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대중적 스타긴 하지만 네. 배려심이 되게 많으셔서요. 전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당일 대통령 주변에는 소방청의 뭐 수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앉은 게 아니라 소방관 분들 중에 어쨌든 소방관의 날 행사 때. 네네. 네. 당일 정우성 씨가 함께 하셨는데요. 대통령님도 함께 하신 행사인데 전 정우성 씨 얘기만 하고 있네요. 대통령님 옆에 앉은 분들은 우리 순직 소방관들의 유가족 분들이셨습니다. 네. 뭐 성난정 사고 당시에 유가족 분들도 오셨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정우성 씨가 그렇게 두루 챙기는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다정다감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뭐 만나보셨다니까 부럽네요. 어쨌든 저의 그런 의정 활동에 가장 처음 손을 내밀어주는 분이 바로 박주민 의원님이시고요. 그때 이후로 그 노력이 보태져서 결국은 국민적 호응에까지 이르게 됐고 처음에 제가 박주민 의원님한테 그거 부탁드릴 때는 정말 죄송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수고 끼쳐서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인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봉도사님 정봉주 의원님은 전화 와서 본인이 해도 되겠냐 본인을 지명해달라고 부탁하시기까지 하는 이벤트로 이어졌습니다. 영업 비밀인데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이미 여러 군데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서요. 예. 자, 그래요. 이 정도로 좀 근황 토크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슈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각종 시민단체 또 언론사에서 베스트 의원으로 이재정 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게 청와대의 여러 기록물들을 정말 고생해서 입수하셔가지고 그걸 또 공개를 하셨던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조금
말씀 좀 네. 해주시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예. 청와대 캐비넷 문건으로 청와대 캐비넷 이제 문건. 이야기되고 예. 있는 그 문건들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자마자 네.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보시고 싶어 하셨어요. 네. 누구나 알죠. 음. 그 내용 안에 이제 어떤 민감한 내용들이 국감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건 누구나 짐작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르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금 달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방 식구들이 이것이 문제되기 훨씬 전부터 국가기록물 문제를 고민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행권을 가지냐 마냐 하기 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록학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 안행위 지금은 행안위인데요. 행정안전위의 소관기관이 국가기록원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든 이 문제를 국민께 공개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시려고 했는데 꼭 저만 이렇게 먼저 선점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었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 보좌진들의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에 대한 관심들이 엮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제가 마냥 또 겸손할 수 없는 네. 그런 지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 자랑할 건 좀 자랑하셔야 예. 되고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요. 예, 어떻게 뭐 본받으시겠어요? 저 본받아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비밀 기록이래요. 제가 보고 싶은 거. 15년 후에 오라고. 아, 15년 뒤에. 그러면 앞으로 4선 쭉 하셔야 그 기록 보시겠네요. 15년 후에. 꼭 사선을 해서. 나 늦게 오면 여기 이재정의 정수기 바꿔보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명함 딱 지고. 안 되면. 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이명박근혜 나는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공개한 우리 아리따운 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들은 이분을 뭐 더불어민주당의 잔다르크다. 내키지 아니, 이건 않으신가 추미애 봐요. 대표님 고유의 그거 아닌가요? 네, 투다르크. 네, 투다르크. 예.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심지어 이영애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도대체?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 맑고 맑은 목소리로 또 상대방 가슴에 또 비수를 내리꽂는 쌈딱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부는 동의하나 1부는 동의가 안 되네요. 쌈딱이라기보다는 뭐 썸딱? 사람이 마음 설레게 하는 썸딱? 딱, 예. 이영애 저 부분 마음에 드네요. 뭐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전 저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국제회의에 가서 네. 대만의 팔선 의원님께서 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배우 닮았다고. 그러니까 대만에는 한류 열풍이 있어서 일부 여배우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떤 여배우예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이용애 이러는 거예요. 절대 용녀가 아닙니다. 이용애. 대장금을 보셨던 거죠. 자, 네. 진행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고 치고요. 저희 둘은 사실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 일종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죠. 인권법 학회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좀 나름 잘 지내왔던 사이고 특히 이제 둘이 같이 뭐 히말라야도 가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둘이 같이 둘만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꽤 긴 산행을 했죠. 네. 사실상 저희의 수장이셨어요, 이분이. 학회장. 학회장이었는데, 네. 학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분이 맞는 거였는데, 인권법학회라고. 진짜 안 했어요. 인권법학회라고 하지만 단순한 동아리 차원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커리큘럼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상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학회가 많이 채웠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뭐 공개 토론회나 강사 예. 섭외해서 강연을 들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인물을 뿌렸죠.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흡사 총학생회에 유사한 네. 그런 활동들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 그거 기억나요. 우리 교도소 방문 보통 하는데 교도소
인권 사태를 데이트였어요. 예, 그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수원에서는 리얼하게 그런 현실들을 이제 절감하게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자료를 배포를 하곤 했었죠. 네. 그 기억도 납니다. 열악한 교도소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 유인물이 대박이 났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각 교도소에 가셔서 그 유인물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시고 막 이랬더니 당시에도 그런 분들 있었어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를 갔었는데 교도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질문들을 보니까 법조계에도 불순분자 좌익 세력들이 침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쇼생크 탈출의 교도소장 같은 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법 학회가 그 당시에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다가 네. 많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 해서 단연 네. 돋보였어요. 찌라시가 뿌려졌다. 적극 엄단하라. 이런 얘기를 장관 이상의 파워를 가진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수석비서관들이 일주일에 3번씩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기 밑에 행정관이 좀 알아보고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관이 해도 뭐 할 문제죠, 할 문제죠. 사실상은.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도 국정감사 때 여러 수첩 메모나 청와대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면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거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럼 청와대가 일하는 방법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수첩에 다 기재하고 일 끝. 다음에 모여서 또 회의에서 수첩에 적고 일 끝. 수첩놀이 하냐고. 감사원이든 뭐 대법원이든 다 니들 실명까지 나오고 다 한다. 사람 이름까지.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뭐 연락도 없었고 자기네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제 뭐 하나의 뭐 사소한 예지만 부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림이 지워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수석 비서관들이 직접 가서 밤에 지웠어. 아니면 그 수첩에 적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데스노트야. 데스노트.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까지 그 의사가 전달되고 또는 다른 기관까지 전달돼서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져 있어요. 회의 그러니까요. 내용대로. 제가 공개했던 것도 뭐가 있냐면 그 안종범 수석 수첩에 CJ 이재현 회장 관련돼서 권순일 그 대법관한테 네네. 메시지 보내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이 형 집행정지나 구속 집행정지가 된 다음에 예. 나중에는 사면복권돼요. 근데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수첩에 기재된 대로는 다 돼. 그 수첩 나도 갖고 싶다. 그 수첩 저도 갖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저는 탈모 극복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난 조국 통일을 쓰려고 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른 정치인이군요. 아니 탈모 극복만 쓴다고 수첩 한 권이 다 써지진 않잖아요. 우선 일단 그걸 한번 써보겠다는 거 싫으면 저한테 한번 해봐야지 부작용 있나 없나. 살신 성인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예. 오늘 아침 머리 제가 만져드렸습니다. 자, 이게 근데 2015년 3월 16일 네. 이후 거라고요? 네. 이병기 비서실장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소위 뭐 점잖다 이런 표현으로 점잖다. 잘 안 등장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랬던 분의 주재 회의에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왕 실장님, 예, 김기춘 실장님은 김기춘 어땠을까? 실장님 대단했을 것 같은 예, 느낌인데요. 그 기록은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이관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분류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고 오진 못했던 내용인데, 이게 핵심적인 보물들이 그득그득할 것 같은데요. 예,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녀오면 다녀오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저는 좀 원칙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싶어서요. 이번 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상 상시 국감처럼 의정 활동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는 우리 적폐청산위에서 적폐청산위는 종료 시기가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거든요. 좀 의견을 구해서 마무리를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께도 관련된 내용 공유하면서 또 상의 드릴게요. 네. 공개하신 내용 중에 좀 황당하다. 막 이런 거 정말 너무하다 싶은 거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죠. 소위 보수단체라고 얘기하는 어용단체들 어용 활용하고 단체들. 언론들을. 화이트리스트? 예, 블랙리스트, 하이트리스트 이미 알려진 그것들이 뭐 굉장히 구체적 주문으로 돼 있고 심지어 회의록에서 거의 청와대 행정관한테 일 시키는 양 서스럼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하고 독립된 주체에 예, 언론기관이나 바깥에 소위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데를 그렇지.
명명만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막 회의를 한다. 예, 그렇죠. 네. 우리 학회장님이었고 당시에 저희 기관장님한테 불려가서 네. 너 머리에 뭐가 들었냐 하면서 이제 그 비속어에 가까운 막 그런 맞아요. 얘기도 들으시고 무사히 졸업도 못할 뻔하셨어요. 머리에 똥이 들었냐고. 야, 똥이 들었냐고. 야, 아침에 듣기는 곤란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생각했는데 아직 방송인으로서 무익진 않으셨네요. 네. 그때 그 토론회를 하면 옷을 벗고 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 그럼 나체로 토론회를 하란 말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 뭐 그건 뭐 대단하냐 하실지 몰라도 당시 변호사 자격증을 얻지 않았던 아직 따고 있지 않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종속족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학회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이 정말 든든하게 버텨줬던 것 같아요. 든든하기보단 고마웠어요. 제가 계속 바보짓을 하니까 그쪽도 포기한 거 아닐까. 예, 아름다운 기억이고 그때 고민들 바탕으로 해서 민변 활동도 같이 하고 여전히 뭐 국회에서도 고민이 있으면 이제 예. 넙죽 상의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뭔가 동료입니다.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 때 이재정 의원을 끌어오고 싶다. 그럼 저한테 그 태스크가 주어지고요. 저를 끌어오고 싶다. 그럼 또 이재정 의원한테 그걸 태스크를 줘요. 서로 끌어오라고. 예, 근데 사실은 뭐 서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이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 이러면 뭐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말싸움 짤, 뭐 눈싸움 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많은 분들이 몇몇 영상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벌써 1년 전의 영상들 안종범 수석에게 그 말 이제 수사받으면서 하실 거냐고 이렇게 했던 거라든지 뭐 황교안 총리와 관련된 영상들. 오방끈. 예. 그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그간 1년 사이에 뭐 소방청 독립을 위해서 법안 발의한 게 통과됐다든지. 오히려. 예. 등등 세월호 잠수사분 관련된 법안 통과 등등.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충분했을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방꾼 얘기를 하시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이 네. 예. 만나서 많은 분들이 8월의 크리스마스 저 너무 좋아해요 하면은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게 몇십 년 전 영화인데 그 이후에 나는 수많은 작품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만 하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강한 한 이펙트를 딱 주면요. 그 이펙트를 중심으로 뉴런이 작용을 하는 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예. 몇 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 하면 그게 떠오르는.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오방끈이라고. 어쨌든 뭐 뉴런까지 농담이에요, 동원하시고 농담. 네. 되게 있어 보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제가 봐도 단순히 뭐 어떤 상대 당이나 정부 관료들과의 어떤 말싸움 이게 주가 아니라 정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관 처우 개선 네.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방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 주셨잖아요. 저희 소방청 개청하고 지금 국가직화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그 많았어요. 덕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저희가 버킷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처럼 아이스 버킷처럼 저희는 소방관들의 분진의 고통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라고 해서 밀가루 또는 파세지 이용하셨죠.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은 실제로 소화분말을 뒤집어 쓰시기도 하고. 쓰시겠는데 첫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정우성 이런 분이 그러니까요. 김혜수 이런 분이 하시면서 이분이 묻히셨는데 뭐 묻혀도 되는데 예. 진짜 저희 처음 생각할 때 그런 유명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막 박보검에 막 네. 정우성에 막 예, 류준열 예, 한지민, 예. 김혜수 와 예.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봤잖아요. 방금 봐야 되겠습니까? 딴 분이 보셔도. 다른 분이요. 자, 근데 이게 뭐 카피가 안 되고 결국 다 네. 손으로 써야 되는 그래서 손으로 써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록원장부터 시작해서 기관장들은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들이고 네. 공무원들도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적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로서 어떤 지적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쉽게 타협하지 못했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됐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조금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기관장에게 어떤 걸 강요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법률가시잖아요.
비밀 기록은 어차피 못 보는 거고 그렇죠. 비공개 기록은 저희 못 봐요. 맞아요. 근데 공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죠. 그쵸. 그걸 만일 제가 야당 의원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썸딱이잖아요. 썸띵 스페셜한 썸딱인데 야당 의원이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제가 등산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어쨌든 그 조직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속도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직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설득이 필요한 문제다. 법리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일단 먼저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더 실랑이를 하지 않았던 건 있죠. 그래서 상대 당도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에 이관된 기록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아우, 넙죽 같은 방식으로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보러 가고 싶어서 토, 일을 시간 내서라도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볼 수 있으니까. 보좌관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보좌관이 가도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공부하듯이 기록을 뒤질 수 있는 의원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녀오시라고. 네. 제가 넙죽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보좌진들까지도 다 고생하면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신 건데 공개한 내용이 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네. 수석비서관 회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네. 그래서 통상 대수비 대수비라고 하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실수비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공개하신 내용은 주로 실수비 문건인가요? 네네. 대수비 문건도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하신 일이 크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비 회의록은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고 실수비 회의 이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어떤 기관에서 자그마한 회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은요. 급수를 떠나서 거의 장관보다 더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원래 수석비서관은 예. 차관급인데 예, 실제로 그럼에도 파워는 불구하고 장관 이상이죠. 예. 서로 그 급수대로 차관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회의 내용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대통령의 심기 일변도에 그런 고민들만 하고 계셨던 거죠. 일주일에 3번 동안. 나라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뭐가 관심 있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주로 논의되는. 예. 그래서 뭐 대통령에 관련된 벽화가 부산 어디에 그려져 있는데 그거 아직 걸려 있더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게 지워져요. 작가의 허락도 안 받고. 이번에 제가 부산에 국감 가서 서병수 시장한테 그걸 물었는데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수비 회의에 딱 나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홍대에서 시쳇말로 찌라시가 불어졌다. 이런 얘기가 국가의 경제를 고민하고 우리 안보 외교를 고민해야 되는 실수비에서 몇 줄 나옵니다. 한 5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홍대의 대통령 비방.